그러면 이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규정을 이제 하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답 X 테스트에서 Y 프리딕트를 이제 빼면 되고, 그것의 제곱에 평균을 이제 구하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형 회귀의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가 지금 이제 0.73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제곱 오차는 정답과 예측값이 동일하면 오차가 이제 빵이 되니까, 얘는 완벽한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빵점 빵이 되고요. 0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균 제곱 오차는 이 선형 회귀 모형이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된 상태죠. 모형 평가 내부에서 이제 핏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이제 된 상태고, 그 학습이 이제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손실이 얼마인가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그 일부러 좀 좋지 않은 예측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듯한 그런 거니까 좀 좋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강제로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선형 모형 자체를 어떤 이제 단일한 이제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x와 w와 이제 b를 이제 가정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1차원이니까 요게 이제 선형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특정한 y 프리딕트를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f에서 x는 이제 x 이제 테스트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그 기울기는 일부러 좀 좋지 않아 보이는 뭐 2.0, 뭐 b는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y 프리딕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측정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얘를 이제 함수로 좀 만들게요. 람다하고 이제 y랑 이제 y 프리딕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살짝 수정을 하고, 그 y 테스트와 y 프리딕트를 이제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될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X 테스트가 지금 이 2차원의 이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을 이제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곱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게 2차원인 경우에는 그 X와 이제 W를 이제 내적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이게 설령 이제 1차원이더라고 할지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선형 회귀가 획득했던 그 최적화된 매개 변수 기울기와 이제 절편이죠. 거기서는 이제 0점대인데 얘는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훨씬 큽니다. 훨씬 크죠.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 마지막 부분의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좀 그려보면, 이제 검은색의 이제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완전히 엇나갔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좋지 않은 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제 손실이라고 부르는 이제 지표입니다. 이 손실 지표는 그 분류와 회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정확도를 측정하고 뭐 결정계수를 측정하는 것도 다른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것도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았고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해주는 것은 이제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최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제 별표로 훈장을 달아줄게요. 최적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얘의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어떤 임의의 손실 함수가 있고 그 손실 함수에 정답하고 예측값을 이제 제공했을 때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W와 B가 최적의 W와 B다를 수학적인 표기로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최적화가 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어, 제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직접 호출을 안 해줘도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요 y predict라고 하는 걸 획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런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손실 함수를 그 손실값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를 간단하게 함수로 정의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딕트를 구현하면 요겁니다. 이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딕트의 내부 구현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를 이제 배치 단위로 넘기면 내부에서 딱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를 이제 확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가 이제 있는데 이 여기서 모형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모형이 형성됐는지를 W와 B를 획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코에피션트랑 이제 B를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그 선형 모형은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형성이 이제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내부에 그 학습된 매개 변수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 W라고 이제 표기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가중치의 약자로서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헌이나 전문가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피션트, 개수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들은 이 코에피션트라는 그런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제 동의어인데 신경망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주로 가중치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라고 저는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또한 이제 신경망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B는 이제 바이어스, 편향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인터셉트는 말 그대로 절편이잖아요. 그리고 직선은 이제 절편.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수학적인 느낌의 용어들을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사용했고 저는 이제 선형 모형이 신경망이 이제 기본 단위다 보니까 선형 모형과
용어를 좀 통일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뭐 베타 제로, 베타 1, X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 보이게 그 그리스 문자로 쓰면은 문자 쓴 거잖아요,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쓰면 이제 한자 쓰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사람마다 이제 그 선호하는 용어가 뭐 다르다 뭐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간결하게 이제 W와 이제 B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W와 B의 값을 요 fx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그 요 최적화된 W와 B 값이요. 요 y predict랑 이 f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f에다가 지금 현재 w와 b를 제공하고 전체 x에 대해서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predict를 호출하는 것과 이 f를 호출하는 것이 동일하면 이 어서션이 이제 통과를 하겠죠. 그죠?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아닌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WB 들어갔고 더하기 들어갔고 XS 들어갔고 XS 들어갔고 FX W랑 이제 B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이제 겹치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요게 그 맞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이제 왜 안 맞는가를 봐야 되겠네요. 앞에 몇 개를 잠깐 참조하겠습니다. 요거랑 처음 5개 정도 이제 보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요걸 이제 5개 정도 이제 보죠. 이 출력의 형태가 이제 2차원으로 나와서 비교에 이제 실패해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요 내적 연산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2차원으로 이제 나와서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였군요. 눈으로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교 연산을 위해서 flatten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통과하도록 이제 해주겠습니다. 잘 됐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2차원하고 1차원이 이제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어느 하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2차원의 이제 형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자체가 이제 2차원이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플래튼이라고 이제 해줄 수도 있고 그 선형 회귀 모형이면 무조건 이제 1차원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요 함수 자체에서 이제 플래튼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그 요 상태로 한번 이제 안정화 시킬까요? 우리 이제
그 최적화된 매개 변수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드렸고, 그 결과 형성된 모형이 이제 다음과 같고, 그리고 predict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연산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predict를 호출을 했을 때와 이 함수에 우리가 이제 최적화된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했을 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이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형 회귀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학습하고 동작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코드가 지금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담기기 어려울 정도로 좀 길어졌죠. 잠시 이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그 한 5분 정도의 시간은 이제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음악 두 개를 좀 조합해 가지고 5분 정도의 이제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음, 확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아까 또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제 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이게 그 마냥 기다리면 이제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막 방송 사고 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느껴지고 뭐 이러는데, 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전개를 해 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빠르다. 이제 너는 뭐 코파일럿과 이런 게 이제 있겠지만 나는 지금 그거 없지 않니?" 맞잖아요. 그죠? 맞고, 그래서 인제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인제 이제 요 딱 뭐 못 틀면 한 2 분이고 못 틀면 한 3 분이다. 이러면 두 개 조합하면 이제 5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인제 활용을 해 보고 있는데, 그 그래서 인제 음악의 어떤 길이나 뭐 이런 거 뭐 보통 한 2개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제 분량에 따라서 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조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한 5분 정도의 시간으로 방금 전에 인제 상의 드린 그런 이제 코드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때까지 한 것들 교재와 인제 싱크를 좀 맞춰 보죠.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3 페이지부터 인제 시작하는데, 뭐 74 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논의한 부분 인제 먼저 논의를 선행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인제 교재랑 좀 싱크를 맞춰 보는 인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74 페이지 살펴보시면, 회귀 경우 일반화된 예측 함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x가 임의의 개수가 이제 있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요게 인제 x 제로부터 표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w 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표기 스타일로 이제 쓰면 이제 w 이제 1 이고, 교재는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은 좀 별로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렇게 되면 x를 이제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이제 P까지 인제 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 P 개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P 플러스 1 개의 특성이 있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x를 인제 n 개다 라고 하면, 그냥 특성이 이제 n 차원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이제 쓰면, 뭐 프로그래머들이 0 부터 시작하는 거에 익숙하다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이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인제 이거를 뭐 P를 쓰냐 N을 쓰냐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N이라고 부르는 걸 여기서 인제 P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고, 얘가 인제 얘는 쓸데없이 인제 P 플러스 1 개인데, 그냥 그게 인제 우리의 N 개인 거죠. 쓸데없는 얘기. 그죠? 그리고 이제 W와 B는 모델이 학습할 이제 파라미터를 번역하면 이제 매개 변수고, 거기에서 인제 예측이 이제 된 거고, 그래서 특성이 이제 하나뿐이라면 그로 인해서 x가 x1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가중치나 또는 이제 기울기도 이제 하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선형 모형, 즉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미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인제 교재에서는 가급적이면 수학적인 지식을 이제 가정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표기가 번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논의 드린 대로 이 공식을 이제 쭉 풀어서 쓸 수도 있지. 처음에는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제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문헌들에서 많으니까, 이러한 표기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어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살펴봤고 넘겨보겠습니다. 76페이지. 지금은 이미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교재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싱크를 맞춰보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 같은 거 또 좀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는 가장 간단하고 오래됐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세기에 개발이 이제 된 알고리즘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서 제곱이 쓰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최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인 스퀘어드 에러와 같은 손실함수가 이제 지금 손실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기울기와 절편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최적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를 이미 드렸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그 말로 풀고 있어요. 근데 말로 푸는 게 저는 더 아리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보신 것처럼 각각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제곱하고 평균제 내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현을 해봤죠.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시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한 거. 그래서 현재 코드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영된 부분을 이제 꼽자면 여기겠죠. 근데 그 이 평균 제곱 오차와 같은 손실 함수는 직접적으로는 정답하고 예측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최적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직접적으로 안 봤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그 선형 회귀를 이제 F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다면 그 입력을 전달하면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이 직선이라고 치면 직선이 무한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요런 직선도 있고 요런 직선도 있고 그죠? 무한히 많은 직선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무한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게 W와 B죠. 그래서 이 출력은 입력은 그냥 상수죠.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 입력 자체가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랑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이 예측값 자체는 W와 B의 변수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W와 B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손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서술만 한 거예요. 서술만 이제 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실습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학습된 매개 변수들은 가중치 또는 개수, 그러니까 W를 이제 가중치 또는 이제 개수라고 이제 부르고, 편향 또는 절편, 편향 오프셋이라고도 해요. 오프셋이라고도 하고 이제 바이어스라고도 이제 하고, 뭐 얘는 이제 이름이 많습니다. 별명은 선어
이런 느낌이죠. 죄송합니다. 애기 아빠라서. 그 순간순간 뭐 이런 게 뭐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요 인터셉트 속성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W와 이제 B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점이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했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이게 임의의 그 개수의 이제 특성이 이제 있을 수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한 개밖에 없을 테지만 얘가 설령 한 개밖에 없다고 해도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벡터의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벡터의 첫 번째 값을 골라줘야 이제 스칼라 값으로서 이제 W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 함수에서 내적으로 수행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상관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울 수 있어요. 지우고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줘도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요거를 이제 해주면 행렬과 스칼라에 이제 곱이 돼 버리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하도록 하고 그냥 벡터 자체를 넘겨주면 벡터의 값이 한 개면은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요 공식을 어,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또 이제 자동 완성에 이제 제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